우주세기 79년 10월 치마트 그라나다 지부 전술 시험 보고서. 우리 그라나다 지부는 지오닉의 모빌 슈츠 MS-06R 고기동형 자쿠를 위임 생산하던 중 본국의 도즐자비가카로부터 하달받은 도매 우주 전용 시험기의 기동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MS-06R D4 고기동 시험형 자쿠라 명명된 이 기체는 본국군의 기술 장성인 기니어스 사할린 소장의 누이 아이나 사할린이 탑승하여 기동 시험을 하던 중 지부 연방의 신형 모빌 슈츠와 조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에너하임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형 모빌 슈츠와 연방의 모빌 포드 볼과의 전투에 의해 본사의 시험기가 파괴되어 애석하게도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 시험기는 본사가 개발한 히트사벨과 자이언트 바주카 등의 신형 무장을 탑재한 상태가 아니었고, 테스트를 맡은 아이나 사하린이 지온군의 정규 테스트 파일럿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기체가 갑작스러운 전투 상황에서 패배했다는 사실보다는 우주 공간에서 보여준 본 시험기의 긍정적인 운동 성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인 지오닉이 개발 중인 겔고그가 양산되기 전에 본사의 우주 전용기를 빠르게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지온 본국의 방산기업으로서 입지를 넓히는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므로 이 시험기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우주 전용기 릭동 개발의 속행을 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10월 치마트 그라나다 지부 모빌 슈츠 개발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MS-06RD4 고기동 시험형 자쿠는 96년작 기동전상 건담 제08 MS 소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지온의 테스트 타입 모빌 슈트로, 자쿠의 상체에 릭돔의 다리를 붙여놓은 듯한 디자인에 검은 사면성 전용기가 떠오르는 컬러링을 가진 특이한 기체죠. 애니메이션에서 작품의 히로인인 아이나 사하린이 탑승했기 때문에 아이나 자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기체이고, 또 무려 개량된 자쿠임에도 불구하고 볼한테 졌다는 사실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체는 건담 애니메이션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한 것이 전부인 아이나의 인지도 치고는 상당히 마이너한 기체이고, 오랜 기간 프라모델로 출시된 적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담 디 오리진의 외전인 MSD 코믹스에 뜬금없이 이 기체가 등장하면서 비록 한정판이긴 했으나 2016년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지 무려 20년 만에 이 기체가 처음으로 건프라로 발매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믹스에 등장했던 컬러가 아닌 아이나가 탑승했던 컬러로 발매되었기 때문에 저처럼 오랜 기간 이 제품의 발매를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품이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나 사하린과 고기동 시험형 자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한동안 08소대 관련 기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달아서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아이나 사하린이 이 기체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16년 발매된 한정판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디 오리진 고기동 시험형 자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나 사하린은 사하린 가문의 인물입니다.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이 사하린 가문은 지온 공국에서 꽤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사하린 가문의 수장이었던 아이나의 부모에게서 우주세기 52년에 장남인 기니어스 사하린이 탄생했고, 59년에는 아이나 사하린이 태어나 총 4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죠. 그러나 기니어스가 15세가 되었을 즈음 그들의 가문이 몰락했고, 동시에 양부모가 자살하게 되면서 기니어스와 아이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우주세기 52년생인 기니어스가 15세가 된 해는 우주세기 68년으로 지온의 총수 지온줌 다이쿤이 불명의 이유로 사망한 해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하린 가문이 어쩌다가 몰락했고 또 기니어스와 아이나의 부모는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정이 없지만, 아이나의 부모와 지온줌 다이쿤이 같은 해에 사망했다는 설정을 봤을 때 사하린 가문의 패망은 자비 가문의 정치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하린 가문은 랄 가문과 같이 원래는 지온줌 다이쿤의 파벌이었으나 자비 가문이 지온 공국에서 파벌 싸움을 시작하면서 자비가의 반대 세력으로 찍혀 숙청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자비 가문은 지온줌 다이쿤이 사망하고 1년 만에 지온 공국 내에서 다이쿤 파벌을 모조리 배제했다는 설정이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기니어스 사하린이 12살 때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가문이 몰락했다고 해도 귀족 출신의 끝발이 있었을 텐데, 아픈 아들과 7살짜리 딸을 두고 부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비 가문에 의해 자살로 꾸며진 살해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내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기니어스는 가문의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걸게 되죠. 그러나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학업에 정진하는 것 뿐이었고, 기니어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도끼는 그를 지온 최고의 군사과학자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기니어스가 지온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정은 찾을 수 없었지만 뭔가 꽤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냈던 것인지 1년 전쟁 지온군 네임드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병과인데도 장성급을 달고 있는 인물이 된 데다가 지온의 공항인 대긴 소도자비의 파벌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사하린 가문이 자비가에 숙청된 것이 맞다면 원래 이런 가문의 캐릭터를 다시 군에 받아주는 건 보통 도질자비의 역할인데, 기니어스의 경우에는 람바랄과는 달리 전투병과가 아니라서 도질이 좋아할 만한 타입의 캐릭터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기렌이나 키시리아가 좋아할 만한 타입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대긴 소드자비의 라인이라는 설정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니어스가 지온 공국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동생인 아이나 사하리는 자신의 삶을 기니어스에게 빼앗겨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나는 정식으로 지원군에 입대하지는 않았지만 기니어스의 여러 실험과 관련된 전술 병기의 테스트 파일럿을 도맡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주세기 79년 10월 아이나 사하리는 달에 위치한 지온의 전초기지 그라나다에서 릭돔의 시작 실험기라고 할 수 있는 고기동 시험형 자쿠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게 되었고, 기동전사 건담 MS-08소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기체를 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세기의 세계관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이나가 이걸 타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쿠 상체에 릭돔 다리를 붙여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근데 자쿠는 지오닉, 릭돔은 치마트에서 만든 모빌 수치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회사의 기술이 섞인 혼종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소대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기체가 설정 파괴라고 욕을 먹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아이나는 기니어스의 실험에 관련된 기체들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았다는 설정인데, 고기동 시험형 자쿠와 기니어스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 기니어스는 동생을 여기 태워서 무슨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편적인 설정들을 기워 붙여서 아이나가 이 기체의 테스트를 맡았다는 설정을 말이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기니어스가 이때 무슨 실험을 하고 있었는가입니다. 08소대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니어스는 이 에피소드 이후에 지구에 내려가서 지구 한방의 핵심 시설인 자부로 공격에 사용할 결전병기 아프사라스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이 아프사라스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장착해서 중력하에서 비행이 가능하고 고출력의 메가 입자포를 발사할 수 있는 비행형 모빌아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다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온계 방산기업은 크게 세 군데가 있었죠. 자쿠의 개발사이자 범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지오닉, 가성비가 나쁘더라도 성능이 좋은 기체를 추구하는 치마트, 그리고 개전 훨씬 전부터 빈병기의 개발에 주력했던 MIP입니다. 자, 기니어스가 개발하고자 했던 아프사라스는 완성형인 아프사라스 3를 기준으로 메인 카메라와 조종 계통에 지오닉의 기술이 사용되었고, 또 정확한 설정은 없지만 1년 전쟁 당시 지온의 모든 빈병기는 MIP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 달려있는 메가 입자포도 MIP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치마트는 뭘 했느냐 하면 이 아프사라스가 사용하는 제너레이터가 바로 릭돔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타입의 원자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니어스가 이 아프사라스라는 기체를 만들고자 하면 지오닉, 치마트, 그리고 심지어 MIP까지 지온계 방산기업 모두의 기술을 넘겨받든 배워오든 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지온 우주군의 지휘를 맡고 있던 도질자비가 지구형 기체인 돔의 우수함을 인식하고 치마트의 우주용 돔을 개발할 것을 명령하면서 당시 치마트가 위탁 생산을 맡고 있던 자쿠의 상체에다가 릭돔용으로 개발한 부품을 붙인 실험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니어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기체는 지오닉의 조종 계통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치마트산 부품들의 호환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겠죠. 08소대에서 아이나가 탑승했던 기체들의 개발 순서를 살펴보면 고기동 시험형 자쿠에서 지오닉의 조종 계통과 치마트산 부품의 호환성을 검증하고, 아프사라스 1에서는 여기에다가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붙여서 시험 비행을 했으며, 거기다가 MIP의 빈병기 활용 평가를 한 게 아프사라스 2였을 것이고, 이 모든 테스트를 바탕으로 완성된 기체가 아프사라스 3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기니어스는 설정상 대긴 소도잡이 파벌인 인물이니까 서로 경쟁 관계인 각각의 기업들이 기니어스에게 각자의 기술을 공개하기 싫었다고 해도 공황님 명령이니까 까라면 까세요를 시전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설정상 아프사라스 개발 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대긴 소도잡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나가 이 고기동 시험형 자쿠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았던 게 말이 됩니다. 물론 기니어스가 여기다 아이나를 태워서 얻고자 했던 것은 이 실험기의 원래 목적인
우주 공간에서의 기동 성능 평가와 운용 가능 시간 확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로지 지가 만들고 싶은 아프사라스를 위한 것이었지만요. 자, 본편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08소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부터 주구장창 풀 거니까 이어서 나올 영상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이 고기동 시험형 자쿠의 건프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제품은 2016년 디오리진 외전 설정인 MSD 계열 건프라로 발매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별 상관도 없는 디오리진 킷으로 나온 건 뭐 그 대신 좋은 퀄리티로 나왔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 쳐도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게 아주 불편한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의 예약이 처음으로 열렸던 2016년에 이걸 사놓고 지금까지 묵혀둔 것인데 현재는 아무래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일반판으로 나온 제품들과 겹치는 부품들이 많아서 그냥 이건 한정판으로 발매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한정판으로나마 이게 발매된 게 어디냐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 정도면 네임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판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네요. 아무튼 이 제품은 디오리진 킷이긴 하지만 08소대에서 아이나가 타고 나왔던 컬러 그대로 나왔습니다. 릭돔을 떠올리게 하는 검은색과 연보라색 부품들과 특징적인 회녹색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테트론실은 디오리진 킷치고는 좀 적은 편인데 곡면에 붙이는 큰 사이즈의 스티커가 예쁘게 잘 붙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 부분은 답이 안 나와서 저는 그냥 따로 구입한 데칼을 스티커 대신 붙여주었습니다. 머리 부분은 디오리진 자쿠2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모노아이 부분 부품이 다르게 생겼는데 기존 자쿠에는 없는 가로 몰드가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 역시 자쿠2의 것과 같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팔 부분은 디오리진 킷 공유 부품이긴 한데 어깨 부분은 자쿠1의 부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은 일반판으로 발매된 디오리진 돔 테스트 타입과 거의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데 발 부분만은 생긴 게 달라서 일반판 건프라의 부품만 가지고는 이걸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앞부분의 빨간색은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신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볼륨감도 좋고 디테일도 좋은데 아무래도 돔 계열 특유의 종아리 모양 때문인지 무릎 가동은 90도로 접히는 게 한계인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08소대에 나왔던 이 기체의 골반 부분은 자쿠와도 릭돔과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개조로 이걸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이 특징적인 골반 부분이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것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토타입 돔은 반대로 원래 MSV 설정과는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테스트 타입 기체라는 설정에 맞춰서 옵션으로 포함된 무기는 머신건과 히트호크 2개뿐입니다. 이 무기들 또한 일반판 자쿠2에 들어가 있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었을 때 각도가 뭔가 이상하다는 단점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리진 자쿠들은 보통 히트호크가 손에 드는 용과 몸에 거치하는 용이 각각 들어있는데 이 제품에는 손에 잡는 거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추가로 조인트 부품이 들어있어서 스커트 옆쪽에다 끼워줄 수 있는데 막상 여기다 끼워 넣으면 뭔가 각도가 어정쩡해서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기체의 건프라가 영원히 발매되지 않을 줄 알고 하이그레이드 자쿠와 돔의 부품을 섞어서 이걸 만든 적이 있어요. 문제는 이걸 만든 게 2016년이고 정말 문자 그대로 제가 이 개조작을 완성하자마자 이 제품이 발매됐다는 거예요. 무려 20년 만에 나온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안 살 수는 없었지만 차마 이걸 조립하기는 싫어서 프라탑에 고이고이 모셔두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무튼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라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딱히 인기가 있는 제품도 아니라서 재판되는 것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담 역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나가 탑승했던 기체라서 이게 발매됐다는 게 아주 반가웠던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발매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했지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기동전사 건담 08소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예정이니 다음주 영상도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